이 5가지를 버려야 노년에 외롭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정이 없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인정이 없어서 노년의 외로움이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사람들이 멀어지고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거죠. 마치 정원에서 꽃들이 하나씩 시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떠나는 걸까요? 단순히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세상이라서일까요? 사실 사람들이 멀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버려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젊을 때는 그냥 성격이라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불평 습관입니다.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물가가 너무 올랐어.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어와 같은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의 시작일 수 있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점 피하게 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우울한 날씨 속에 계속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처음에는 맞아요, 정말 그래요라며 공감해주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지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부담스러워해요. 더 심각한 건 불평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해도 내일 비 온다는데 라고 답하거나 요즘 건강하시네요 라고 하면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라고 응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도 점점 말문이 막히게 되죠. 불평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불평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자리의 분위기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피하려고 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을 굳이 자주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둘째, 과거 자랑 습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랬는데, 예전에 내가 했던 일이 있는대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지루해집니다. 과거 자랑이 습관인 분들의 특징은 현재보다 과거에 더 많이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재의 관심사,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마치 뒤로만 걷는 사람과 같은 느낌이죠. 특히 젊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소통의 벽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계속 과거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더욱 문제가 되는 건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자신이 이미 여러 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듣는 사람은 또 그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으니 억지로 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되죠. 셋째, 남과 비교하는 말 습관입니다. 옆집 아들은 의사인데 우리 아들은, 친구 딸은 결혼 잘했는데 누구네는 손자가 셋인데와 같은 비교의 말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말이 습관인 분들은 항상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의 소중함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부러워해요. 이런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되죠. 누구네 아들은 매주 찾아오는데 너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라는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떤 기분일까요? 죄책감과 함께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더 자주 오고 싶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발걸음이 무거워지게 되어요. 비교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상처받고 비교하는 사람 자신도 만족감을 얻지 못해요. 항상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마치 끝없는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섭섭함을 말 대신 표정으로 쌓는 습관입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직접 말하지 않고 표정이나 태도로만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대답하거나 평소보다 차갑게 행동하면서 상대방이 알아차리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소통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매우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화가 났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것 같은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눈치로 알아서 해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직접적이고 명확한 소통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표정으로만 감정을 표현하면 오히려 오해가 더 커지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섭섭함을 쌓는 습관의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작은 섭섭함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큰 원망으로 변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한 번에 폭발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때 말씀하시지 왜 지금까지 참고 계셨어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다섯째,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당연한 거 아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 부모 돌보는 건 당연하지,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건 의무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거죠. 물론 가족 간의 도움과 돌봄은 당연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생각과 고맙다는 마음은 다른 문제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점점 지치게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처럼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반대로 이런 표현이 없으면 의무감으로만 하게 되고 점점 부담스러워하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저 집은 뭘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아라는 소문이 퍼지면 다른 사람들도 도움의 손길을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 5가지 습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라는 건 혼자서는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해야 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지속될 수 있어요. 한쪽에서만 주고받기를 기대하면 언젠가는 그 관계도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이런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를 항상 고민해보는 거예요.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것에라도 고맙다,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과거 자랑 대신 현재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인정해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들, 작은 일상의 즐거움들 말이에요. 서운한 마음이 들면 표정으로 표현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로 표현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서운했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사 표현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기분 좋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고 웃음이 나고 따뜻한 마음이 드는 사람 말이에요.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우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내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습관 하나 정도는 기꺼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지키는 건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태도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불평 대신 감사를, 과거 자랑 대신 현재 관심을, 비교 대신 만족을, 침묵 대신 소통을, 당연함 대신 고마움을 표현해보는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만들어줄 거예요.